Well, well, well. Well, well, well. 네, 내 집처럼 편하고 즐겁게 영화를 보는 이곳은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 무비쇼고요. 자, 저는 MC 조우정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저와 함께 우리 가족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백은하 기자님, 천재 이승국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뭐 2018년 이제 시작되면서 네. 어떻게 좀 살림이 좀 피어갑니까? 사실 이제부터 피워가야죠. 그래요? 이제까지 적응 단계였고 네. 지금부터 이제 새해다라는 마음으로 해야죠. 쭉쭉 좀. 네, 이제부터 달려야죠. 네. 마음은 네. 어떻게 마음은? 다들 활기차게 잘 시작하셨어요? 마음은 너무 활기차요. 예. 이제 근데 뭐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만 아니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운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아, 운동. 이게 사실 이제 정초에 운동하자, 맞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거 금연두와 있죠. 금주. 뭐 올해는 연애하자, 연애, 뭐 이런 예,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며칠 못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 정도부터 마음이 급해지다가 그렇죠. 어차피 안 될 거야 난. 예, 이러고 나서 예. 내일 2019년에 열심히. 네. 이렇게 맞이하는 그렇죠. 거죠. 영화도 올해는 좀 많이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1월에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화들도 다 놔야 많고. 돼요. 영화들도 지금 볼만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꼭 보셔야 될 영화들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우리는 무비 패밀리. 자, 무비 패밀리 오늘 함께할 영화는 무엇일지 바로 공개합니다. 네, 변호인을 연출했던 양우석 감독의 신작이죠. 그리고 2018년 현재 세상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커플. 두 분 정말 예쁜 사랑 자,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것이 진정한 브로맨스인가? 네, 누가 먼저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누구가 먼저랄 것도 없이. 네. 그렇죠. 사랑. 서로 사랑하는 첫눈에, 커플. 스리를. 정우성, 박도원. 네. 예, 이 배우의 작품인데 영화 강철비입니다. 과연 어떤 영화일지 아직 못 보신 분들 있으시죠? 자, 한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메뉴 안에 있는 영화 시리즈로 들어가셔서 극장 동시 상영 들어가시면 딱 보입니다. 자, 기본 프로필 한번 짚어볼까요? 감독님 이름만 해도 뭔가 믿음이 가죠. 양우석. 변호인을 연출하셨던 감독님. 네. 양우석 감독님이고. 네. 스틸레인. 정말 제목이 영문과 한글이 예. 딱딱 이어. 직역. 강철 스틸. 예, 직역. 비 레인이죠.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예. 네. 제철비 안 되나요? 제철비. 제철비. 시즌 레인. 포항 제철 뭐 그럼 시즌 레인 되는 거죠. 포항 제철비. 제철비, 강철비. 제목 자체도 좀 특이하고 네. 출연진들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두 분이 지금 너무나도 인터넷에 네.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셔서 저 두 분 때문에라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두 분이 약간 밴드 조직한 것 같은 듀오 조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영상들 보면 볼수록 아직도 두 분이 어색해하는 게 느껴지는데 특히 곽도원 씨는 이걸 내가 왜 막 이러는 게 네. 느껴지는데도 정우성 꿋꿋이 씨 하세요. 신났죠? 정우성 씨는 너무 좋아하시고 예, 예, 곽도원 씨를 꿋꿋이 하세요. 강철비 울려라 강철비 울려. 자, 올레TV 그리고 올레TV 모바일 어느 쪽에서 구매를 하시든 이어보기는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선물하기, 저 밑에 보이죠? 선물하기 조르기 찬스 쓸 수 있는데 이 메뉴 역시 여러분 놓치지 말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줄거리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배경은 남북이 휴전 중인 한반도. 구대타 메까. 북한 최종의 요원 출신인 엄초루는 쿠데타 공모 세력을 처단하려는 정찰총국장 리태한의 지령으로 개성공단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표적 대상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미국의 살상무기 스틸 레인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피로 물든 그곳에서 놀랍게도 북한 1호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엄초루는 이쪽으로 가면 남조선 가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면 기대겠어. 바짝 엎드려. 그를 데리고 남한으로 피신하게 되죠. 선민조직인민공화국 최고사령부는 정전합정 차례 및 전면전을 선포하기로 결정한다. 그 사이 북한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계엄령 발표 준비하세요. 이에 남한 역시 계엄령을 선포하며 사태는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바로 이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박철우는 전 부인의 병원에서 엄초루와 북한 1호를 발견하게 되고 한반도의 전쟁을 막기 위해 엄초루에게 긴밀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우린 도움받는 게 가장 현명한 거야. 과연 두 철우는 힘을 합쳐서 전쟁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1호의 생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모든 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강철비 바로 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줄거리 설명만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럼 영화 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첫 장면이에요. 네, 정우성 씨가 네. 우리를 안내하죠. 북한의 시장이라는 풍경이 저에게 굉장히 또 낯선 풍경이고 처음 보는 느낌 같은 것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연변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 많이 보았던 맞아요. 그 북한 네. 시장통.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거죠. 느낌이죠. 네. 두 손 눌러. 와, 초장부터 이렇게 액션 딱 보여주시거든요. 절제된 액션. 반면에 여기는 뭐 북한의 풍경. 굉장히 분위기 달라요. 예. 굉장히 달라. 저기 아빠. 엄마랑 아빠랑 다시 합치면 안 돼? 왜 이혼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렇게 하면 안 돼? 아빠도 엄마도 다 힘 있는 사람들이면 참 좋을 텐데 네. 이렇게 우리 같이 있으면 더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 재수 없다고 하지. 그러니까 넌 내 아들 맞다 아하. 이렇게 얘기하는. 예. 네, 그렇죠. 너 친구들이 가끔 다는 얘기 해? 응. 너한테? 응. 너는 내 아들이 맞아. 그러면서도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사실 집중하게 되거든요. 아이들만 뚫어지게 보게 되는데 이분은 딴짓을 좀 합니다. 핸드폰 계속 사실은 보시죠. 본업이죠. 네. 본업 예. 중에 또 하나인데 그리고 지금이 한반도의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전 대통령과 이제 다음 대통령 이 어떤 선거의 개표 상황을 살펴보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 오후 이 제국주의자와 남조선 계례일당이 성공업지구를 장관하시던 경의하는 지도자 동지를 비롯한 최고 사령부 간부들을 노리고 폭격을 감행하였다. 방금 전적폭은 여기요. 모든 게 호위 청국장 박광동의 쿠데타 때문에 벌어진 일이오. 박광동이 전형보다 못 움직이게 묶어두르고 버린 농가쟁이. 남측은 경건방송하지 말고 기대해야 됩니다. 조사서 보니까 그쪽 이름도 철호대. 엄철호. 야, 우린 정말 진짜 운명인가 봐. 나도 철호야, 곽철호. 여기서 잠깐 여기, 예. 멈추고서 지금 영화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네. 너도 철우야, 나도 철우야 이렇게. 철우라는 이름이 둘 다 동명이인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이게 그냥 웃기려고 한 건 줄 알았는데 감독님 인터뷰나 이런 걸 좀 보니까 네. 저도 몰랐는데 철우라는 이름이 강철비를 한자로 쓰면 철우더라고요. 네. 그렇죠. 철우, 스틸 예. 레인이고 실제로 77년 요 둘이 태어나던 그 해에 남한이랑 북한에 제일 많이 쓰인 이름 중에 하나가 철우였대요. 서로 네. 네, 그래서, 많았죠. 예, 이 남북의 관계기도 영화 전체적으로 철우라는 단어, 강철비라는 단어, 철우라는 이름이 굉장히 큰 거를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되는데 네. 그에 관한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철우 얘기. 철우. 예전에 영화 중에 블랙 레인이라는 영화 아세요? 네, 네. 마이클 더글라스. 네. 그건 흑우 아닙니까? 흑우죠, 흑우. 요거는 철우. 예. 스틸 레인. 머릿속에서 떨어지는 빛처럼 떨어지는 미사일들. 미사일. 그런 것도 철우라고 하기도 하고 영화 속에서 보면 정우성 씨의 철우는 강철 같은 친구인 쇠철의 벗우 쇠철우. 그리고 곽도원 씨의 철우는 밝은 밝을 철. 집 그러니까 네. 밝을 철의 집우. 그래서- 밝을철에.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결국 이 영화 속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이 반드시 풀어야 되는 숙제가 바로 이 남북 문제인데 요즘에 또 남북 문제가 굉장히 뜨겁고 그래서 저희가 이 소재로 한 영화들이 사실 요즘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남북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받고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이라면 사실은 지금 64년 정도 휴전 상태로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다 보니까 네. 동시에 이 분단 국가가 뭐 미국과 러시아처럼 완전한 적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바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적인 동시에 네. 절대적으로 가까운 형제들이 살고 있는 나라기도 한.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갈등과 드라마, 네. 그러면서도 비극,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질 수 있는 영화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소재가 네. 바로 분단 혹은 남북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스파이물들의 공식들을 굉장히 잘 한국적으로 차용했던 영화가 99년도에 만들었던 쉬리 같은 작품. 쉬리가 사실 그 효시 시발점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공동경비구역 JSA로 오면서 예. 그들이 뭐 뿔 달린 괴물이거나 아니면 타도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같이 함께 술을 나눠 마실 수도 있고 형제를 나눌 수도 있고 예, 그랬죠. 그런 우리의 친구로 받아들여진 영화가 바로 공동경비구역 JSA. 금기를 넘어섰죠. 형은 누구 없이요? 에이, 좀 보여달라요.
그 이후에도 작품들이 여러 개. 그렇죠. 그 사이에도 사실 보면 간첩 이철진 같은 작품은 가족 속으로 또 들어오기도 네, 하고 네. 간첩이 그렇죠. 그리고 국경의 남쪽이나 뭐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비극적인 멜로드라마로 만들어내기도 했었고 네. 은밀하게 위대하게처럼 조금은 더 팬시한 간첩이 네. 등장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뭐 의형제, 베를린, 용의자, 공조로 이어지면서 네. 어느덧 북과 남,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 같은 것들도 네. 만들어지면서 한국을 택한. 사실은 이 어떤 북한, 남한 그 사이에 낀 어떤 인간들에 네. 대한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지기 계속적으로 무궁무진한 소재를 제공하고 있는데 네. 동시에 이 소재가 무궁무진하게 제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속에 어떤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어떤 열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적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계속 나와야 될 얘기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분단국가 국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에 의하여 더 고통받는다. 풍산개 얘기 왜 아예 하니? 풍산개는 아주 많이 섭섭하니. 엄청 기다리고 계셨는데. 풍산개는 사실은 슈퍼히어로물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아. 짧은 시간 안에 북한에 갔다가 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갔다 대단한 분이죠. 네. 3분 넘었어? 자, 그러면 어때요? 이 남북 소재 영화들, 기존 영화들 보신 거하고 달리 이 강철비만이 가진 가장 큰 무기가 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국경의 남쪽, JSA 다 그럴 법한 일인데 또 굉장히 상상력이 많이 가미돼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강철비에 나오는 사건은 사실 상상력을 극으로 갖고 가서 그런 평론가들 평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좀 영화 잘 만들었는데 굉장히 끝까지 갔다. 끝까지 간 소재로 재밌게 했다. 이런 평론가 분들의 글도 많이 봤는데 근데 그게 억지스럽지 않고 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이해가 되면서 되게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엄청 말이 되는 얘기를 다뤘기 때문에 다른 영화들과 다르게 현실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성이 있다. 그래서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1990년대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못할 시절에 돈 오버더퍼라는 학자가 두 개의 한국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네. 이 소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바가 있어. 아,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구나. 맞아요. 예, 네. 북한도 남한도 50대 50의 비율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그때 느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직접 영화 속에 이렇게 소재를 녹여낸다는 게 굉장한 발전을 가져온 거다.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네, 이제 굉장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 막연한 공포감, 막연한 적대감들이 지금까지의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많은 방식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만의 관점이었다면 이 영화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반도라는 것이 전 세계 안에서 어떠한 지금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한반도의 변화라는 것이 전 세계의 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어떤 버튼들을 누르는가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바라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그 CIA의 요원이 일상적인 공포들, 일상적인 폭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Back in the States, an average of 90 people are shot to death every day. Yes, there's an occasional outburst demanding tougher gun control. That's about it. The next day, the sun comes up, another 90 lives are lost. 실제로 한국 사람들도 우리 늘 항상 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예, 그런 라고 얘기를 늘 그냥 하죠. 하지만 약속 잡고 별로 영화 보러 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들어올 때쯤 한국의 이제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않았죠. 그때 모든 제 친구들이 다 했던 얘기가 한국 들어가도 괜찮아? 라는 맞아요. 거였어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공포가 되어버린 거죠. 실제로 이 영화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설정이라는 것이 근미래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현재라고 보아도 무방한 그렇죠.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북한에서 쿠데타까지 났어요. 우리가 지금 공격해도 쟤들 절대로 반격 못해. 그리고 현실과 매우 닮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있음직한 일들이 꽤 많이 포인트마다 등장을 한다는 거죠? 네, 양우석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2011년도에 제피가루라는 웹툰 작가가 있어요. 제피가루.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잡는다라는 그 작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영화가 아리동 라스트 카우보이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또 썼던 작가가 제피가루고 그 작가가 또 그렸던 그림이 또 스틸레인, 이 강철비인데요. 같이 그때
양우석 감독이 이제 글을 썼죠. 이걸 그러면서 스토리 작가였는데 네. 이것에 관련돼서 이제 남북의 상황들에 대해서 엄청난 자료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사실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던 그런 웹툰이었어요. 네. 2011년도 작품이었었는데 네. 그리고 2011년도에 바로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네네. 사망을 하는 그렇죠.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망 직전에 네. 웹툰이 나왔고 이미 김정일의 죽음을 예견하는 그랬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작두를 타는 날짜를 찍어줬어요? 날짜는 안 찍었지만 곧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거였어요. 거기서 김정일 위원장이 죽고 나서부터 거기에 권력을 장악하려는 쿠데타가 벌어지면서 일어나는 일. 그 비슷한 사건이 북한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렸던 거가 실제 일어나면 어떡할까? 네. 이런 웹툰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사실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게 된 거라서 네. 이번에 이제 개봉에 맞춰서 새로운 감독판의 웹툰이 또 게재되기도 했었죠. 네. 여기 보면 한국 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수석 연구위원 이분이 사실 이제 그 북한 쪽에는 정통한 분이거든요. 이분의 군사 관련 자문을 구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니까 또 검증이 됐고 참고로 감독판 웹툰이죠. 강철비. 네. 요것도 지금 다음 카카오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연재 중에 있어요. 여러분 네. 비교해서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고 저희가 이제 정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거 좀 딱딱하고 어려운 또 군사 영화, 정치 영화 아니야? 다큐냐? 뭐 이런 오해하실 수 있는데 다큐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네. 재밌어요. 재밌는 영화. 재밌는 영화죠. 네, 울고 웃고 하는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좀 이 얘기해. 영화에는 사실은 한반도에 닥친 어떤 현실적으로 보자면 너무나도 차갑고 네, 무거운 비지만 네. 이 두 남자 사이에 흐르는 어떤 따뜻한 기운으로 보면 굉장히 따뜻한 비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아재 개그가 쏟아집니다. 어떤 정도의 폭격, 정말- 아재 개그의 폭격. 정말 무서울 정도로 쏟아집니다. 술 취하면 절대 올라가면 안 되는 산이 어딘지 알아요? 술 취하면 올라가면 안 되는 산? 뭐지? 포함산. 요런 유머들이 요런 가면 쉴 새 없이 이런 게 쉴 새 없이. 지뢰밭처럼 지뢰밭처럼 막 깔려 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두더지도 먹어? 기딴 거 안 먹소. 이 밥에 고깃국 먹소. 두더지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땅굴을 잘 파오? 통일되면 지하철은 당신네들이 다 파오. 그래요. 근데 요 유머 아재 유머의 끝에 결국은 이 유머를 꺼내게 된 이유들 같은 것들이 또 숨어 있기도 한. 그러니까 그냥 웃음의 지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지뢰도 또 있고 드라마의 지뢰도 이제 밟을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말씀하신 눈물 포인트일 수도 있는 게 둘 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남쪽과 북한을 대표해서 만났지만 아버지로서 나누는 대화들도 막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 GD라고 남자성 가수라던데. 엄초로의 딸이 GD를 막 이렇게 얘기해요. GD. GD라고 합니까? 막 이런 거 하는 게 있는데 되게 흔히 GD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어르신들이 하는 반응을 똑같이 해요. 이 노래가 진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란 말입니까? 막 이런 거 하면 예. 거기서 딱 곽철호가 아버지의 대답을 해요. 거의 진짜 세계적 음악이요? 딸내미가 그래? 그럼 그런가 보다 해라. 나도 딸내미 이겨본 적이 없다. 이런 대화들을 오가면서 네. 뭔가 스며들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영화 속에서 북한 1호가 이렇게 몸을 다쳐서 남한으로 후송이 돼 오는데 북한 1호. 북한 1호가 파주에 있는 한 병원으로 들어오는데 해필이면 이 병원이 산부인과 병원이에요. 우리 분만 안 해요. 그 남산만한 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사소한 그런 유머의 장치들이 풍자성이 좀 있는데요. 네, 유머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1호의 얼굴 혹은 1호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들 알고 있는 1호의 그런 그 어떤 예전에 초콜릿 진행하셨던 분 아니에요? 초콜릿 진행하셨던 분은 김정은 씨. 예. 그분 멋있죠. 예. 그때, 맞아. 그분 진행 되게 잘하시잖아요. 진행 되게 잘하셨어요. 네, 파리의 연인. 파리의 연인이시잖아요. 분명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요, 파리의 연인이시죠. 애기시잖아요, 애기. 네, 애기 가셔야 돼요. 얘기한 것 같은데? 애기님. 아니요. 편집됐을 텐데? 네. 절대 안 들어갔을 텐데? 사실 이 두 배우가 실제 뭐, 호적상이 다 싱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그 누구보다 또, 부성애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처음에 자신이
대통령이 아주 중대한 임무를 예. 가지고 남한으로 가야 되는 그 마지막 날 이게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아 보여요. 한 반근 정도 돼 보이는 소고기를 예. 이렇게 구워서 애기에게 주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순간에 되게 아버지의 마음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도 했었고 이렇게 떠나는 남편에게 목도리를 해주는 그 아내의 마음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예. 가족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어떤 영화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인형이 죽 갔어. 들어가. 자,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쯤에서 저희가 영화 강철비의 북한 쪽 철우, 정우성 배우죠? 작품들 좀 추천해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킹, 아수라, 신의 한수 모두 올레TV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검색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저희 뭐든지 다 들어주는 올레TV의 집사 지니찬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법 알아보고 올게요. 제니야. 네, 정우성 영화 찾아줘. 정우성 영화를 검색해 드릴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참고해서 즐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영화 감상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에 내가 아직 결정할 임기가 남아있다는 게. 하고 갱로켓을 대전 상공에 터뜨리면 남조선 전 지역의 전기통신 상비를 몽땅 타버리고. 우리의 핵은 공격용이 아니라 자위입니다. 서울에 덜 뚱뚱한 사람이 모여 사는 동네 이름이 뭐게? 아, 기딴 동네도 있어? 반포동. 반포동. 네, 잠깐만요. 네, 올게 왔잖아요. 개포동, 반포동이 왔잖아요. 예, 반포동. 아, 드디어 나왔네. 네, 이 귀엽고 또 사랑스러운 케미를 보여주는 예. 두 배우와 그 주변의 또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먼저 평양 사투리를 선보이는 엄철우 역할 정우성 배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우성 배우가 하늘에서 이게 비처럼 내려오면 좀 좋겠네요. 아, 그러게. 강철비처럼? 강철비처럼 예. 내려오면 좋겠네요. 정우비, 우비. 남잔데 왜 그래? 아, 전 좋아할 수 있잖아요. 네, 남녀를 멋있는데. 떠나서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니까요. 저는 약간 요즘에 정우성 씨를 보면서 좀 느끼는 점이 한국에서 이런 스타성 배우, 스타형 배우, 조지 클루니 같은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성을 굉장히 잘 활용하면서도 또 연기에 있어서도 이렇게 깊게 무르익어가는 이런 배우를 만난다는 게 굉장히 반가웠었던 것 같고 영화 속에서도 보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정말 칼 같은 액션이 있는데 정우성 씨만이 또 소화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액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이 약간 살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액션을 보면은 크게 액션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합이 딱딱딱 정해져 있지만 엄청 화려하게 싸우지 않고 타닥 이렇게 끝내는데 확 와요. 맞아요.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어떤 방식의 액션을 해야 되는지 긴 시간 동안 굉장히 훈련되고 단련된 배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느낌적인 느낌 같은 것들이 이 영화의 북한 철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끔 만들어준 정우성 배우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 동지 잘못하면 그때 전될 뻔이요. 오케이. 자, 곽동원 씨도 여기서 청와대의 굉장히 고위직 외교안보 수석 역할이에요. 맞아요. 이 영화 속에서는 무려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해야 하는 뭐 중국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 일본어도 가끔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래 지금까지 안 해봤던 되게 많은 것들을 또 배워야 됐던 그런 연기기도 했었고 모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두 사람이 함께 망양국수집에서 국수를 먹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원래 그 시나리오에 있었던 것은 남한철우와 북한철우가 마주 보면서 한쪽은 비빔국수를 먹고 한쪽은 잔치국수를 먹고 이 북한의 잔치국수를 영화 속 그 실제로 깽깽이국수라고 하는 깽깽이국수를 먹고 하면서 이 비교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곽도원 씨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잖아요. 가까이서 있으면. 네. 그래서 현장에서 곽도원 배우가 자연스럽게 옆으로 앉아서 먹는 거 어떠냐. 그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원래 수갑을 차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수갑을 풀어주면서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믿음이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탄생하게 된 거죠. 같이 가. 그리고 이제 김갑수 씨가 등장을 하시는데 이번에 안 돌아가셨죠?
이거 스포일러입니다. 김갑수 씨가 캐스팅 되었다면 그 자체로 영화의 관전 포인트가 그게 되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살았어 죽었어 이게 그거는 굉장한 관심사거든요. 살든 죽든 말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살든 죽든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래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김갑수 씨의 생존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진기명기 중에 김갑수 씨가 출연하고 18초 만에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정말 첫 장면에서. 영화에서 진짜? 예. 그래서 이거 출연료를 받냐? 그랬더니 이거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궁금합니다. 영화 속에서 돌아가시냐 안 돌아가시냐가 항상 궁금한 김갑수 씨가 있냐면 이 영화에 출연하느냐 안 출연하느냐가 항상 궁금한 이경영 씨. 이번에 나오시죠? 이경영 씨도 나오시죠. 이 둘이 같이 나오는 것도 신기한 조합이에요. 어느 영화에나 4개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경영 씨가 나오는 영화, 김의성 씨가 나오는 영화, 두 분이 같이 나오는 영화, 두 분이 안 나오는 영화. 그렇게 돼가지고. 절대적으로 여기 안에 다 들어간다. 맞아, 진짜. 네. 그래서 이경영 씨 나오시고, 김의성 씨도 여기서 현직 대통령. 네. 현직 대통령 그리고 당선자. 당선인이 이경영 씨. 네, 두 사람이 통일에 대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으로 나오죠. 나 이 자리 물러나기 전에 대한민국과 차기 대통령에게 정말 멋진 선물 하나 하게 해줘.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인구 성장률 다 뒷걸음질 치고 있어. 쉽게 얘기해줘.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자, 그럼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무비쇼 영화 감상과 함께 저에게 재미 정보 다 드렸는데요. 이제는 스포에 유의하면서 결정적인 한방 안내 들어갈 차례입니다. 사운드 오프 엔딩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네, 올레 TV를 찾은 최신 영화들 만나보셨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영화 나의 소녀시대를 통해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대만 배우죠. 왕대륙 주연의 왕대륙의 청춘 로드입니다. 왕대륙의 풋풋하고 로맨틱한 매력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이 영화는 또 한 명의 중화권 스타 주걸륜이 제작을 맡았다고 하니까요. 대만 청춘물 좋아하시는 분들 즐겁게 감상해보세요.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최신 영화는요. 튤립 투기가 성행했던 17세기 암스테르담을 배경으로 사랑의 열병을 앓고 결국 위험한 선택을 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 영화 튤립 피버입니다. 튤립만큼이나 치명적이고 아름다운 두 배우죠. 알리시아 비칸데르, 데인드안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감상해보세요. 네, 그럼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엔딩 장면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직 저희 세 사람의 인상과 표정으로만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지나치게 촉이 좋은 분들은 잠깐 나갔다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영화의 결말 부분 감상해 보겠습니다. 동무, 내가 올라가는 게 늦어질수록 더 위험하오.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진입금지 같은 조그만 쇠사슬이 이렇게 앞에 놓아져 있는데 그게 뭐라고 거기를 넘지를 못하는 그 장면. 슬픈 장면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부탁하는 게 뭔가 의미가 좀 있잖아요. 괜히 저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군요. 어찌 보면 중간에 이런 복선이 있기도 했고요. 이런 결말을 맞이할 거다. 이 캐릭터는 이런 얘기가 좀 이렇게 좀 던져지는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뭔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이런 장면들. 이 영화의 엔딩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가,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서 저 엔딩이 맞는가, 얘기 있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래서 대화를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많은 대화의 거리들을 만들어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올레TV를 통해서 감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저희는 끝으로 이 영화 이런 분 이럴 때 추천해드린다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안전 불감증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 것일까? 그리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하는 건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영화 보시면 상당히 많이 설명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려요. 어떨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재들의 개그를 보면서 비웃었던 분들이라면 약간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진심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가 소개해드린 재미 포인트, 추천 포인트 여러분 참고하셔서 즐거운 홈무비 타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뭐든지 다 알려주는 많이 아는 형, 그리고 저 조우종의 이 영화 조우종 만나보실 차례인데요. 자, 먼저 많이 아는 형부터 바로 확인하시죠. 올레TV